처음에 내가 이제 살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다 20대였어. 일단 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20대였고 어느 바를 가든지 다 20대들이었고 30대도 거의 좀 찾아보기 좀 힘들었지 않았나. 30대가 있긴 있어도 30대 초반 정도였는데 26인 내가 봤을 때는 32살 33살 막 이런 형 누나들이 너무 어른 같은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 이제 30대가 돼갖고 내가 늦게 시작해서 춤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뭐 30대가 시작한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빨리 시작하셨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제 다 좀 그때 가진 마음가짐의 차이였던 것 같아. 그러다가 내가 나이가 40살 정도가 됐을 때는 살사를 더 이상 못 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마 그때 됐을 때는 뭐 탱고를 배워야 되나 다른 춤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 정작 이제 40살이 딱 됐을 때는 그때 사람들이 그대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 다들 또 연령대가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이지 지금. 살사 바 분위기는 달라지는 바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바에 오면은 무조건 거울 앞에 가가지고 베이직을 했었어. 그걸 한 6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 계속 누구랑 이제 홀딩을 한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고 그냥 무조건 베이직만 하고 강습 가서 패턴 배우고 그냥 초급 때 배운 거 초중급 때 배운 거 이 정도만 하고 6개월 차에 뭐 그렇게 대단한 걸 배우진 않으니까 그거 하는 것만도 사실 좀 쉽진 않았고, 그래서 바에 오면은 거울 앞에 한 무더기가 막 그 30-40명이 모여갖고 베이직을 단체 베이직을 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이제 바에 오면은 베이직을 거울 보면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또 하나는 그때는 이제 술 먹는 사람이 좀 바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없었고, 바에 오면 맥주도 잘 안 마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들 그냥 음료수만 마시고 맥주를 마시는 거를 좀 싫어했어. 사람들이 술 냄새 난 사람이랑 춤추기 싫어요 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었고, 근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좀 술을 마시고, 처음에는 나도 약간 조금 술을 먹는 분위기가 조금 어려웠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흥이 올라야 술도 마시고 흥도 오른 상태에서 춤추는 게 또 재밌어. 이제는 또 살사가 거의 한 내 기억으로는 한 10대 곡 나왔던 것 같아. 바차타가 갑자기 한 2곡 나오고 그러면 다 사람들 들어갔어. 아무도 안 추고 다 들어가서 쉬는 시간.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하는 일은 학원 강사 일을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 강사 일을 꽤 이제 오래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학원을 오픈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학원 원장이 됐지 이제는. 그래서 이제 내가 수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 운영도 하고. 주요 과목은 어떤 거죠? 내 과목은 수학이야. 그러면 학생은 어떤 나이대를? 학생은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 수능 강의를 하고 있지. 일단 내가 수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왜 전공이 원래 나는 물리학이다 보니까 원래는 처음에 시작한 거는 과학 강사였어. 원래 과학 강사를 하다가 물리 강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수업이 별로 그때는 물리 수업을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학 강사로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 수학 강사가 됐지. 이제는 물리를 못 가르쳐. 그래서 다 잊어버렸고 이제. 이 학원 강사의 장단점이 있다면? 학원 강사의 장단점은 시간을 내가 맘대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뭔가 저녁에 중요한 스케줄이 있다 그러면은 수업을 휴강을 시킬 수가 있어. 대신에 이제 보충 수업을 해줘야지.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고. 대신에 다른 날로 옮겨서, 근데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그 약속이 되고 이제 스케줄이 맞는다면, 근데 안 맞으면은 따로따로 또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휴강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 리스크가 좀 큰. 근데 하지만 만약에 정 급한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시간표를 내가 알아서 짜고 애들한테 거기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장점이 약간 있지. 전에 있던 원장님이 그걸 지원해 그건 주셨나요? 학원마다 좀 다른데, 네. 대형 학원에서는 이제 내가 수업을 거기다가 이제 깔겠다 해서 까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학원은 이제 시스템이 다 정해져 있어갖고 요 시간대에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을 뽑아서 이제 거기서 수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단점이라면 일단 늦게 끝나는 거. 늦게 끝나고 그렇죠. 저녁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 저녁을 먹을 시간이 있긴 있지. 물론 이제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늦게 먹을 수는 있지만, 보통 사람하고는 시간대가 좀 다른 데 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수업이 보통 다 저녁 때 애들이 학교 끝나고 오는 시간대에 이제 잡혀 있고 그러면은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래서 보통 학원 강사들은 이제 올빼미들이 되게 많아. 새벽 때 안 자고 있거나 아침 해 뜰 때 돼서 그냥 잠들고 오전에 자고 오후에 이제 일가 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몸이 좀 달라진다는 느낌 나시겠네요. 그게 사람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밤에 잠 안 자고 그러면은 좀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근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뭐냐면, 나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 나도. 그러면 나도, 뭐 암막 커튼이든 이런 거도 그치. 그런 거 해놓고, 그리고 나도 규칙적인 생활하고 일정하게 자고 일정하게 뭐 나도 충분히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도 취하고 있고, 뭐 밥 먹는 시간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밥 잘 챙겨 먹고 있고 하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까지 밥을 아직도 못 먹었어? 그럼 되게 놀라는데, 그냥
그냥 먹는 시간이 아닌 거야 그냥 나한테는. 학원을 차리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 강사를 채용해서 뭐 공고를 내서 뽑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다 아는 인맥들 강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학원을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 학원을 차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바를 차린다 그러면은 바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뭐 이렇게 스피커나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학원은 돈 들어갈 게 없어. 그냥 칠판 놓고 그냥 책상 놓고 뭐 호프집이나 이런 뭐 식당이나 이런 것처럼 인테리어를 잘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학원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시장 조사나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사실 별로 그렇게 타지 않는 이유가 그 학생들이야 뭐 어디 가도 있고 뭐 주택가 뭐 이런 데 어디 가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강의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라서 조사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오픈을 하기도 했고.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오픈을 해서 한번 이사를 한 지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사를 했고 그 전에 있었던 곳에서 이제 7년 운영을 했었지. 그럼 강사는 몇 년 하셨어요? 강사는 한 10년 정도? 총 한 10 몇 년, 7, 8년, 뭐 19년 되신 거네요. 그 전에 있었던 학원에서 조금 멀리 와가지고 차량을 운행해가지고 얘네들을 데리고 온 거지 이제. 강의력이 애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치, 그런 좀 게 멀어도 멀거나 그래도 다 애들이 이게 좋으면은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공부를 만약에 지금은 하고 싶다 이걸 보는 사람들 중에서 강사님 나오시니까 나도 모르게 뭐라도 공부해볼까 생각이 든다면 제일 중요한 게 요거 하나만 일단 해야 된다가 있다네. 의지가 중요하잖아. 의지가 중요한데 내 노력은 적게 들이면서 성과는 많이 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죠. 항상 내가 학생들한테 좀 강조하는 얘기가 그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방법은 없으니 정면 돌파해라. 노력은 없으니 공부는 작게 하면서 성적은 나 이만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은 없다. 그냥 정면 돌파해야 된다. 요령까지 알아서 지름길도 없나요? 그걸 이런 생각할 방법? 시간에 그냥 공부를 하는 게 그냥 낫다. 나는 항상 이런 식이라고. 이미 그거부터 썩은 생각인가? 강사일 때랑 원장일 때랑 또 보는 게 다르실 수 있단 말이죠. 원래 학원 강사들은 거기 어떤 종업원 같은 어떤 그 회사의 직원이나 사실 이런 위치가 아니고 사실 원장들도 강사가 이제 막 강의하고 강의 열고 그러면은 어떻게 터치를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거나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 학원이라는 동료 개념으로. 학원이라는 곳은 약간 그게 좀 불가능하고 강사가 어떻게 보면은 원장 위라고 좀 봐야 돼.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강사할 때는 이제 학원장한테 내 주차장 개인 주차장 달라고 막 이런 것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강사들이 나한테 그러다 보니까 제 자리를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이제는 내 차를 빼주고 그 선생님 차를 거기다 이제 주차를 시켜줘야 되고 처음에 이제 살살을 추면서 조금 두려웠던 건 사실 이런 거였어. 뭐냐면은 내가 살살을 추러 나왔는데 학부모님을 만날까봐 약간 조금 내가 가르치는 학부모님이 이제 선생님 우리 아이 선생님인데 약간 그런 홀딩 한번 하실까요? 약간 어렵잖아 그런 게. 근데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는 이제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뭐 빨리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뭐 한 30살 막 이렇게 또 됐단 말이야 벌써. 근데 그 내가 가르쳤던 이 학생을 만날까 사실은 그게 사실 조금 두려워 지금. 막 선생님 여기 살살 주세요. 근데 오래 주셨어요? 막 이런 얘기 들을까 좀 민망하잖아 사실 좀 그랬을 때.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초월을 해서 살살 추는 여기 아는 지인 중에 지인의 딸을 이제 우리 학원에서 지금 내가 수업을 하고 있거든. 내가 학부모님한테는 이제 그 춤을 추는 지인이니까 이게 얘기를 하지. 여기 딸한테는 선생님이 춤춘다는 거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사실 이제 강습한 1년 정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춤에 좀 재미가 없어졌어 갑자기 또. 근데 춤이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춤이 재밌다가도 재미없어지다가도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걸 처음 겪은 건 거야 사실은. 좀 이제 나는 춤을 그만 춰야 되나 약간 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 내려놓고 강사일도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춤판을 잘 안 나왔지. 본업에 좀 충실하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지내고 있는 와중에 유학을 가게 된 거야 이제 갑작스럽게.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됐고 얼마나? 3년 정도? 거기에서 이제 말도 안 통하고 너무 힘들잖아 적응이. 춤의 장점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달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 어딜 가도 통하는구나 라는 게 정말 나는 장점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 유학을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정말 힘든 유학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거기 생활도 힘들고 이제 빡빡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있는 살사바를 이제 찾아갔지. 그래도 한국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오넌 세살에 이제 그 7년 동안 열심히 배웠고 이제 공연팀도 뭐 한 2, 3년 했었고 이제 뭐 강사도 한 1년 했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 가게 됐으니까 그 살사바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여기서 내가 춤을 제일 잘 추겠구나.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춤을 못 추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다 초급 같아 보였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급 때 배우는 그냥 라이트 턴, 뭐 CBL,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뭐 이 정도만 겨우 하지 뭐 위핑도 거의 하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여기를 접수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빨리 딱 들어가갖고 동양인이 왔으니까 좀 신기한 거야. 약간 좀 이게 살사바에 동양인이 좀 보기 어려운데 동양인이 왔으니까 그나마 이제 좀 거기서 잘 추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싹 봤더니 그 잘 추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시길래 제가 갖고 이제 춤을 추자고 온갖 이제 한국에서 배운 이제 막 온갖 막 별의별 패턴을 막 다 쓴 거지. 이제 막 딱 춤이 끝나고 나니까 다른 여자들이 막 다 줄 서 있는 거야. 야,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배운 게 헛되지 않았다 이제. 주말밖에 안 하니까 거기는. 그래서 다음 주에 빠가서 열심히 춤춰야지. 그리고 일주일을 잘 버티고 한 달 동안은 너무 재밌었어. 여자분들이 이제 춤추고 나면은 바로 데리고 가고 막 데킬라 한잔 할래 막 이러고. 근데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는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 오히려 진짜 프랑스 사람들보다는 남미에서 온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스페니쉬들이 좀 많이 있었고 걔네들도 사실 그 프랑스어 잘 못하고 영어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와서는 또 재밌는 거지. 대화할 뭐 많지 않으니까 이게 어설픈 영어로 서로 대화하고 이제 이러면서 2달째 정도 딱 됐을 때부터는 이제 나랑 춤추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진 거야. 약간 좀 예전에는 항상 나한테 막 달려와서 춤추자고 내가 오면은 궁금해. 이랬는데 점점 이제 나하고 춤추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가지고 한 3달째 정도 이렇게 딱 가면서 바에 이렇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다만 왔어 이제. 근데 그전에는 내가 이제 누구한테 막 추자고 이제 막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아 내가 좀 춤발이 떨어졌나 요즘에 뭔가 내가 좀 사람들한테 뭔가 좀 대단한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춤췄던 이제 거기 선생님 그분이 거기 선생님이었어. 이제 오픈 강습을 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다시 춤추자고 했는데 약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투로 이제 나랑 이제 춤을 이렇게 추기 시작한 거야. 이제 정말 열심히 췄지. 막 별의별 이제 막 그 화려한 패턴들을 막 해가면서 열심히 춤을 췄지. 열심히 춤을 췄는데 내가 이제 인사이드 턴을 시키려고 간단하게 이제 인사이드 턴을 딱 시키는데 나를 이렇게 째려보고 돌았어. 그 선생님이 갑자기 인사이드 턴을 안 돌려고 약간 버티다가 약간 딱 째려보고 돌게 놓은 거야. 이유를 모르겠잖아 이게.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도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춤을 춘 다음에도 별로 그렇게 좀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고민을 한 거야. 문제가 뭐였을까. 내가 리드를 정확하게 했는데 문제가 뭐였을까. 박자도 잘 맞췄고 문제가 뭐였을까 이러고 이렇게 봤는데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느낀 게 하나가 생긴 거야. 음악이 전혀 인사이드 턴을 시킬 타이밍이 아닌데 음악은 그냥 잔잔하게 쳐야 되는 노래가 나왔는데 나는 거기서 이제 별의별 막 2턴, 3턴을 막 시키면서 막 여러 가지 막 패턴을 막 욕심부리고 했던 거지. 목표가 있으니까. 막 이거를 했던 거지.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잘 추는 거나 보여주고 싶어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 전에 이제 초급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봤는데 동작이 멋있거나 하진 않아. 이 사람들이 동작이 막 잘 다듬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멋있게 추거나 하진 않는데 음악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이 사람들 추는 게 보니까 하는 것도 없어. 그냥 라이트 턴, 뭐 인사이드 턴 하고 가끔 하고 뭐 CBL 하고 뭐 콤비아 하고 별거 없는 거야. 별 패턴이 없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음악 한 곡을 너무 잘 어울리게 추고 서로 재밌고 즐거워하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막 어려운 패턴에 성공하고 그러면은 더 재밌어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을 보다가 보니까 뭔가 공식이 있더라고. 이것도 이게 참 수학적으로 참 이것도 적응을 했지만 살사 음악도 공식이 있구나. 이것도 장르가 있구나. 살사 음악도 아 이 타이밍에서는 멈추는구나. 이 타이밍에서는 아 이런 걸 하는구나. 이 타이밍에서는 레벨 1에 흥으로 추는 거구나. 이 타이밍에서 레벨 2로 올라갔다가 뭔가 막 클라이막스를 갔다가 다시 또 기승전결을 갖고 스토리가 있구나. 모든 노래에. 근데 그거를 아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다는 게 너무 바보 같은 거야. 막 아 내가 7년 동안 해나 그래. 한국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내가 거기서 강사까지 하면서 난 도대체 뭘 배우고 뭘 가르친 걸까 이게. 막 이런 좀 회의감도 좀 들면서 이제 3년 유학 생활을 이제 끝냈지. 이제 끝내고 사실 패턴을 다 잊어버렸어. 그때 패턴이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아 돌아오면 나는 정말 재밌게 살살을 출 수 있겠다. 2008년에 나가서 2011년에 돌아왔는데 딱 돌아오고 나니까 온투가 돼 있는 거야. 예전에 내가 다니던 동호회 정모를 갔어. 이제 정모를 갔더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예전에 나랑 이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초급들만 잔뜩 있고 아는 사람 이제 몇 명이 있긴 한데 이제 예전에 그냥 얼굴만 알고 그냥 간간히 인사만 할 수 있을 정도지 나랑 어울리면 놀던 사람들이 아니고 나랑 이제 친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분위기가 너무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앉아만 있다가 이 사람들이랑 춤을 추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다 온투를 추니까 원원이 이제 베이스다 보니까 온투를 근데 못 추지는 않았어. 몸에 배이지 않은 거지. 거기 정말 나가는 것도 재미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춤도 못 추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알던 사람들한테 좀 연락을 해봤더니 아 우리는 요즘에 그 살사를 안 추고 살사 이제 끝났다. 한국에서 스윙을 배우러 다닌다. 이제는 스윙을 배우러 나간 거야. 이제 또 나름 재밌어. 또 스윙도 처음 시작해보니까 나름 재밌는 거야. 그것도 한 2-3년 이제 추기 시작한 거야.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이거를 내가 아무리 쳐도 살사만큼의 재미는 못 느끼겠다. 다시 나 살사 추러 나가야 되겠다.
그냥 온투에 적응해서 쳐야 되겠다 이러고 다시 또 살사판에 다시 와서 이제 온투를 배우기 시작한 거지. 이제 지금도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나는 오른손잡인데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느낌? 지금도 온투 살사를 추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나는 오넌 댄서다라는 정체성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사실 음악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음악은 정말 오넌으로 추고 싶다라는 음악이 있어. 오넌을 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오넌 온투의 느낌은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오넌을 좋아하는 이유는 약간 좀 짱짱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 온투를 추면은 좀 늘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좀 늘어지는 느낌이 나고, 이거를 하나로 완전히 이 박자를 빡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고 뭔가 늘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갖고. 근데 그게 약간 음악과 맞아떨어진다면 온투도 충분히 재밌게 그렇게 추는 게 가능하거든. 그 재미를 나는 사실 조금 오넌에 딱 맞는 느낌을 나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좀 온투를 추면은 약간 텐션 센 거를 별로 사람들이, 그 여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넌을 추면서 쫀쫀한 그 그립감, 안 풀리는 쫀쫀한 그립감과 그 다음에 짱짱한 텐션, 숨이 막 차오를 때까지 정말 막 달리면서 막 굉장히 빠른 음악에 막 추는 거를 좋아하고, 약간 좀 느린 음악에 약간 분위기 있게 추는 거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재미보다는 나는 좀 빠른 음악에 달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일단 내가 그렇게 느끼고 와갖고 한국에 가가지고 진짜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왔더니 다 알더라고. 그것도 이제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그 사람들도 그 패턴이 중요하지 않고 이렇다는 거 알아. 아니 그 왜 강습 때는 그런 거를 안 가르쳐 준 걸까라는 생각이 든 거지. 약간 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느낀 거지. 이 사람들은 춤에 대한 감각도 있고 이제 오랫동안 춤을 추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은 느꼈을 텐데, 이거를 자기 학생들한테는 그런 건 안 하고 패턴 강습만 한다는 게 조금 이제, 그러면 이제 나처럼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모르고 패턴만 열심히 배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런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 나는. 뮤지컬리티 수업. 저도 테크니컬 스타일로 추는 것 같아요. 약간 어려운 패턴이 박자에 맞게, 음악에 맞게 깔끔하게 됐을 때 그 행복감. 맞아. 네, 아예 나열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음악만 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분을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화려한 걸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음악이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제일 기분 좋은 거는, 나는 이 음악의 해석을 이렇게 했고 이 해석을 이 여자분한테 나는 이렇게 전달하고 하고 싶은데 여자분이 그걸 알아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딱 그걸 하고 나왔을 때 그거 너무 뿌듯하고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그때 진짜 약간 기분이 째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마콘도 위치가 어디라고 설명하면 편할까요? 마콘도는 홍대에 있고요. 8번 출구 쪽 메가커피 지하에 있습니다. 마콘도라는 바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1호 살사바라고 알고 있고, 그게 생긴 게 1996년도에 이제 외국인 사장님이 이제 마콘도를 처음에 이제 열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처음 마콘도라는 바를 와봤을 때는 이제 지금의 마콘도가 아니라 저쪽 솔바 쪽에 있는 그쪽 골목에 있는 마콘도였고, 처음 내가 마콘도를 간 게 한 2002년 한 월드컵 시즌 때였던 것 같아. 이제 난 초급 때였는데 갔을 때는 담배 연기가 굉장히 뿌였고 외국인들이 꽉 차 있었어요. 일단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때 마콘도하고 이제 한번 이사를 하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이사한 마콘도라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제 마콘도를 이제 여기 재영이랑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된 거는 이제 작년 7월부터 이제 같이 좀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은 재영이나 나나 좀 다른 바에 이제 좀 놀러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갖고, 여기를 좀 운영할 사람을 좀 맡겨놓고, 그리고 돈을 안 벌어도 되니까, 원래 그렇게 뭐 돈이 되는 바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른 데 좀 나는 좀 자유롭게 좀 놀러 다니고 이러고 싶으니까 그냥 운영할 사람 맡겨놓고, 그리고 그냥 수익 창출을 그냥 포기하겠다. 약간 지금은 약간 이런 생각이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장님이랑 이제 마콘도를 좀 이제 운영을 하고 그냥 좀 투자자로 좀 빠져서 좀 지낼 생각이에요. 운영하는 요일이랑 시간. 마콘도는 화요일 화마데이가 있고, 금요일 1부는 키존바, 그 2부 살사 바차타를 하고 있고, 토요일날 1부도 이제 뭐 키존바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2부에 살사 바차타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키존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1, 2부 구분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부 구분 시간은 1부는 뭐 9시부터 12시, 12시 이후부터 이제 2부. 일단 나는 마콘도에 이제 투자를 하고 들어오게 돼서 선을 딱 그었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는 전혀 마콘도 운영에 사실 관여하진 않겠다. 일도 안 하겠다, 난 여기서. 나는 여기 그냥 좀 놀러 나오는 그냥 손님이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다. 이게 처음부터 선을 그어가지고, 정말 나는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 정말 잘 몰라. 나 그래서. 마콘도에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콘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바가 뭐 시간이 됐다 그래가지고 손님들 안내 보내고 안 끝나 우리는. 가실 때까지. 안 끝나서 막 오후 6시 7시까지 막 이렇게 춤출 때도
때도 있었고 새벽부터 새벽부터 막 다음날 다음날 오후 아니지 오전 그래서 내가 이제 마콘도라는 바를 좋아해서 사실 뭐 들어온 건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바들보다 여기 편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편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여기서 노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온 거지. 이 바가 사실 막 시설이 막 되게 다른 바들에 비해서 되게 좋거나 뭐 사실 뭐 이렇다고 볼 수는 없거든 이게. 근데 내가 여기 왔을 때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느낌은 있어 조금. 또 하나는 어느 바를 가도 조금씩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춤이 잘 되는 바가 있고 좀 안 되는 바가 있잖아. 약간 이게 주변 분위기나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 그게.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여기 왔을 때가 좀 편하고 어디 뭐 다른 바에 갔을 때 좀 불편한 거나 뭐 약간 좀 이런 게 좀 있는 거지. 나의 장점은 근데 뭐라고 이야기가 좀 할 게 없는데 이붓바라는 거는 나는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에는 이붓바가 없더라고. 가보니까 이렇게 동호회 위주로 하다 보니까 12시 정도 뭐 1시 뭐 파티한다 그래도 1시 2시 되면은 사람들이 다 뒤풀이 가버리고 이제 바에서 더 이상 춤출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서울에서는 이제 이붓바가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춤을 다시 이제 온투를 쳐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 내가 알던 형님이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홍대에 바를 하나 오픈을 했는데 거기 가서 좀 놀아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실 홍대를 원래 잘 안 다녔었어 나는.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곳이 부에나였단 말이야. 그게 부에나가 이제 처음 이제 막 오픈을 해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거기 가서 춤을 추면서 나는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일단은 공연이 없고 생일빵도 없어. 그러니까 동호회가 없고 동호회 이런 활동이 없어요. 그냥 온리 소셜을 하는 거야. 밤새도록 그냥 소셜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 분위기가 나는 오히려 더 좋았거든 되게. 근데 막상 이제 어느 바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막 공연을 많이 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 좀. 그런 공연이나 사실 뭐 지금도 그렇게 크게 좀 관심이 있진 않아 이게 막.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인이 나오면은 조금 재밌을 수는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거를 내가 왜 보고 있어야지 내가 춤을 춰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고. 생일빵을 할다 그래도 물론 내가 아는 사람 지인 생일이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신나고 재밌을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생일빵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거를 뭐 이들만이 재밌는 거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싫었는데 이붓바에서는 사실 그런 분위기 없어서 나는 일부러 난 일붓바는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면은 춤 좀 추려고 그러면 공연한다고 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연 끝나고 춤 좀 춰야지 하는데 뒤풀이 다 가버리고 동호회 사람들이 이러고 나면은 거기 바에 사람들도 없고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싫어서 일부러 한 12시 1시 막 이때 출발을 항상 했었어. 오히려 이제 이붓바들만 이제 좀 이렇게 다녔던 거지. 또 하나는 술을 먹고 좀 풀어졌을 때 내가 근데 뭐 술 먹고 이제 막 실수하고 그러는 건 안 되는데 술을 먹고 약간은 조금 풀어져서 술 먹으면 왠지 좀 내가 좀 잘 추는 것 같고 더 실제로 영상 찍어서 보면은 이제 막 완전히 개판인데 완전 엉망진창인데 그 당시에는 내가 막 잘 추는 것 같은 거야. 이제 막 술에 취해서 막 비틀거리면서도. 근데 약간 그런 기분이 그냥 재밌다고 생각해 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1차 바보다는 약간 이런 2부 바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물론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춤도 엉망이 되고 이웃바가 또 많아졌단 말이죠. 이붓바가 생긴 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봐요. 이제 그 보니따나 이제 홍통같이 큰 넓은 홀에서 사람들이 뭐 빠지고 나서 한 30-40명 정도 이렇게 남아있을 때는 되게 휑해 보이잖아. 막 이제 막 뜨문뜨문 춤추고 그러면은. 근데 조금 작은 바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이붓바에 모여가지고 있으면 또 부대끼면서 추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이붓바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강점이긴 한데 그거를 지금은 여기저기 그 이붓바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선택권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좀 이붓바마저도 좀 갈리기도 하잖아. 근데 이붓바들은 그렇게 인원이 많이 올 필요가 없어 사실. 일붓바처럼 막 인원이 꽉 한 100명, 200명이 와야지만 이게 사람이 좀 많아 보이고 좀 막 30-40명 있으면 30-40명도 적은 게 아닌데 30-40명 있으면은 막 좀 되게 휑해 보이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마콘도 같은 이 크기는 애매해 되게 조금. 그러니까 일붓바를 하기에는 작고 몇 개 동호회가 연합해서 종모를 하거나 이제 이러기엔 작고 이붓바를 하기에는 또 웬만한 사람들 채워줘서는 꽉 차온 느낌이 또 안 들고 해서 좀 애매한 느낌이 좀 있어 마콘도는. 근데 대신에 이제 뭐 그 놀이터나 약간 까리베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들이 있고 5시 6시까지 춤을 추고 이렇게 나면은 이제 여기에 뭐 평소부터 이제 알던 사람들도 있고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처음 본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붓바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몇 사람 안 남았을 때는 다 같이 뒤풀이를 가. 뭐 아침을 먹고 헤어지거나 거기서 술 한 잔 뭐 더 먹는다거나 사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좀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예전에도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 예전에 이제 강턴을 이제 예를 들자면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이제 강턴에서 춤을 추다가 끝나고 이제 바가 문을 닫았을 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처음 본 사람인데도 뒤풀이 같이 가시죠. 그러고 그때서야 뭐 닉네임 물어보고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 지금도 이브바에 이렇게 남아있으면 끝까지 남아있으면은 그 사람들끼리 뭔가 아침 되면은 다 알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바에서 그냥 춤만 추고 그냥 다음에 또 봐도 또 춤만 추고 가고 이제 이런 거보다는 큰 바에서 막 끝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가갖고 춤 신청하기도 어렵지만 근데 이브바에서는 다 모여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자연스럽고 사람들 알아가는 거 하는 거에는 좀 더 강점인 것 같아. 그게. 지금 내가 이제 여기 마콘도를 하면서는 좋은 게 일단 술을 좀 원가에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좋고 늦게까지 내가 좀 눈치 안 보고 놀 수 있다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제 마콘도로 오는 게 좀 편한 거고 뭐 다른 바에 가서 나는 노는 것도 좋아해. 놀이터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까리베 가는 것도 좋아하고 만약에 이제 마콘도가 사람들 별로 없고 그러면은 그럼 여기 빨리 문 닫고 나는 놀이터 가야지 뭐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바에서 이제 좀 놀다가 좀 사람 많은 바 있으면 거기로 좀 옮겨가기도 하고 나도 그러다니까 뭐 사람들 옮겨가는 다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특히 뭐라고 좀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웃긴 게 처음 시작에 소개를 마콘도 사장님 미스테리입니다 했는데 다른 바 놀러 가는 거 좋아해 하시니까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고 저분 뭐 하는 분인가. 그럼 염색은 언제부터 하셨죠? 원래는 평범한 머리였거든. 평범한 갈색 머리를 하다가 7년쯤 전에 저기 박효신 콘서트를 갔는데 나 야생화 부를 때 그 흰머리 보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갖고 나도 저런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미용실에 갔지. 이런 머리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거는 탈색을 한 10번 이상 해야 되는데 아마 두피나 이제 모발이 못 견딜 거다. 그러니까 천천히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빼서 가도록 하자.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려서 이제 머리를 뺐어. 이제 천천히 이제 머리를 모발 안 상하게 이렇게 뺐어. 근데 모발을 안 상하게 뺐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하얗게 될 정도로 빼니까 모발이 막 다 끊어지고 커트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 머리가 알아서 끊어지고 그냥 하얀 머리를 했어. 한 몇 달 정도 했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머리가 자꾸 끊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3, 4년 됐나? BTS가 나온 거야. B가 파란 머리를 하고 나왔던 적이 있었어. 이제 또 머리도 이렇게 상했는데 이제는 좀 덜 빼고 요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파란 머리를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색도 많이 좀 해봤는데 다른 막 빨간색도 해보고 막 보라색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색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어색해하는 거야 나를. 파란 머리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지금은 사실 나도 다른 머리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아마 내가 다른 색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적응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 그리고 나도 그냥 이 머리가 이제는 내 머리인 것 같아. 이제 그전에도 사실 염색을 이제 그 꼬박꼬박 뭐 새치 염색도 하고 뭐 이렇게 염색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탈색하고 그냥 샴푸로 그냥 색 놓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관리가 편한 것 같아 지금. 선생님들은 다 알잖아. 뮤지컬리티하게 쳐야 되고 그 타이밍에 뭘 해야 되는 거 아는데 패턴만 수업을 하고 사실 그런 선생님들이 많지 않잖아. 바차타 사부님이라고 할 수 있는 니르바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나는 사람들한테 바차타 어디서 배워야 되냐 얘기하면은 니르바나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라 라고 나는 좀 얘기를 많이 추천을 해주거든. 근데 그렇게 추천하는 이유가 이 선생님들한테 내가 배운 바차타 패턴들은 내가 소화를 못한 것들이 되게 많아. 사실 이 선생님들이 해주는 이제 음악의 구조나 사실 이런 것들이 나는 굉장히 좋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어. 근데 패턴만 너무 쫓지 말고 약간 그런 음악의 구조라든지 뮤지컬리티를 살릴 수 있는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사람들도 그쪽에 좀 약간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터뷰 소감 해보시니까 약간 어떠셨는지.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해주고 싶었던 얘기들도 있거든. 아까 얘기한 춤 얘기나 이런 것들도 좀 그냥 내가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너무 꼰대 같잖아. 꼰대 같고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꼰대 같고 막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좀 가졌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뭐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편하게 뭐 잘 한스가 얘기를 해줘서 나 좀 편하게 잘 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나는 되게 지금도 매너리즘이야. 지금도 춤에 대해서 굉장히 매너리즘이고 재미가 없어진 지가 한 1년 이상 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춤이 너무 재미가 없고 이제는 바에 가도 춤추는 게 식상하고 재미가 없어. 그러면서 이거를 좀 타파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홍턴스타즈를 이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다시 좀 옛날 같은 열정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라오진 않더라고. 또 그게 또 막 올라오진 않는데 굉장히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나한테 좀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굉장히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 아직도 춤을 추면서 내가 만나봐야 될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많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나도 정말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맨날 좀 어울리고 이렇게 좀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식상해진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공연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20년 만에 다시 공연을 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온원 공연만 이렇게 했었던 데다가 온투 공연을 하면서 사실 너무 힘들었어 사실 나는.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카운트로 설명할 때는 나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이게 다. 카운트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런 동작들을 설명을 할 때는 막 스텝을 설명할 때는 하나도 머리 안 들어오다가 이제 연결 동작으로 보여주면 아 이거구나, 그거를 이제 나는 온원으로 먼저 소화를 하고 온투로 다 치환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걸 또 온투로 몸에 또 익혀서 이제 이러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수학쌤 맞네요. 치환.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공연 준비를 하는 것도 되게 외우는 것도 좀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막상 좀 끝나고 났을 때는 아 그래도 좀 내가 온투로도 좀 공연을 이렇게 좀 한번 준비를 하면서 많이 깨닫고 느꼈구나라는 것도 좀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좀 모르는 사람들을 같이 좀 알게 됐다는 거나 내가 좀 안 하던 동작들이나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좀 안 좋았던 건 뭐냐면은 영상 찍혀서 보면은 내가 너무 좀 흐느적 좀 뒤뚱뒤뚱 좀 이제 살이 많이 쪄서 좀 이러는 거 봤을 때는 좀 이거 괜히 했나 싶다가도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가고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좀 홀딩 신청을 좀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이 좀 약간 마음에 안 들면은 사실 춤을 안 춰요 저는. 만약에 누가 이제 홀딩 신청을 했는데 음악이 좀 별로다, 그게 뭐 아는 사람이면은 더 편하게 이제 이 음악이 별론데 그냥 술이나 먹자, 나는 좀 이러는 편이라 가지고 춤을 그렇게 많이 안 추는 것처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춤추는 거 좋아하고 뭐 좋으니까 이제 여기 계속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파란머리 보면은 반갑게 혹시 인사해 주시면은 좀 즐겁게 홀딩하고,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뭐 막건도에 놀러 오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좀 술을 대접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스가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1000명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좀 1000명 좀 이렇게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성격이 어떤 성격이신 것 같으세요? 나는 평소 성격이 차분할 땐 차분하고 좀 진지한 편인데 재밌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재밌게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재밌게 웃기고 막 좀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니고 좀 진지하면서 나는 좀 평소에 좀 생각이 많은데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좀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차분한 걸 원래 좋아하는데 춤을 추러 나와서는 또 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여자들한테 홀딩 신청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지는 못해 좀 내가 성격이. 근데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 만나서 이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뭐 어울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사실 바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춤을 추러 나오는 것보다 난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려고 나오는 게 일단은 그게 좀 더 1순위고, 사람들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거기다가 이제 춤까지 출 수 있다는 게 조금 더 이제 강점인 것 같아요. 여기는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약간 이런 거거든. 좀 내 지난날의 춤 인생에 대한 약간 반성 같은 건데, 내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차범근이 잘하냐, 아니면은 박지성이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제 잘하고 있는 손흥민이냐, 뭐 이런 얘기들 레전드끼리 봤을 때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은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스타일이 있는 거고, 사실 나도 이제 강사를 막 시작했을 때 한참 전이지, 강사를 막 시작했을 때는 막 어깨뻥이 들어오고 거기서도 이제 막 선생님 하다 보니까 막, 그리고 나보다 경력이 좀 더 오래된 선배님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 막 저 사람들은 나보다 그래도 한 몇 년 더 쳤는데 왜 이거밖에 못 주지? 내가 잘났나 보다 역시,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근데 춤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 이제 그 올라갈 때도 계단처럼 올라가잖아. 사실 춤 실력이라는 게 막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것도 계단처럼 떨어지더라고. 어느 순간 정점을 이렇게 딱 찍고 나서 그 정점까지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뭐 노력과 열정이 부족해서 못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그 순간에 정말 열심히 했었고 열심히 춤을 췄었고 강습도 많이 듣고 공연도 많이 하러 다녔고 이제 이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하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라는 거지. 나는 저 사람만큼 올라가는 수는 없는 사람이구나,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고, 그때부터 사실 재미가 없어졌던 것 같아. 좀 재미가 없어지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들까지는 안 되겠구나 라고 좌절을 했던 순간이 처음 들면서, 그래서 이제 강사 일이라든지 춤이 좀 재미가 없어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좀 유학 갈 수 있는 기회가 갑자기 생기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이제 갔던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거지. 그때 내가 가졌던 이 어깨뽕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생각하면 좀 이불킥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창피한 거야 사실 막. 그때 저 사람들도 나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왔겠구나 라는 생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에서는 이제 막 옛날에 잘 쳤던 사람 아니면은 뭐 현재 지금 잘 추고 있는 사람들 최근까지 뭐 잘 쳤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동시대에 같은 전성기의 기량을 놓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지금 뭐 차범근이냐 뭐 손흥민이냐 아니면 박지성이냐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쌓아 올린 게 다 있는 것처럼 근데 다 좀 존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춤을 오래 췄다고 해서 절대 잘 추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20년 쳐오면은 20년만큼의 내공이 쌓여가지고 더 잘 추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밸런스도 사실 나도 굉장히 많이 깨져가지고 뭐 지금은 베이직 하는 것만으로도 막 좀 중심 잡기도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춤이라는 게 춤을 추면서 거기서 얻는 즐거움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좀 돋보여서 막 이런 즐거움도 얻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재미가 없어지고 좀 이렇게 되는 순간들도 이제 올 텐데 그럴 때마다 나를 잡아줬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너 잘 쳐 괜찮아 아직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한테 많이 힘을 얻어왔었고 이제는 나도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좀 얘기를 해주는 좀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지난날을 내가 돌아봤었을 때 사실 나는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아니었어 원래. 내 선배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 그냥 춤추러 다니고 그냥 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그럴 필요 있었을까 라는 이제 이런 후회가 좀 약간 되는 거지 좀. 선배들한테도 내가 겉으로 표현은 안 했어도 속으로는 좀 약간 무시하는 마음도 좀 갖고 있었고 다른 어떤 나랑 같이 배운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그래도 좀 더 잘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는 사실 그런 느낌이 사실 되게 다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이렇게 좀 용기가 될 수 있는 얘기 많이 해주고 하도 슬럼프를 많이 겪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잡아줬던 사람들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에서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나는 한스를 보면서 되게 좀 어른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랑 딱 13살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살살 경력도 내가 근데 그 2001년 말에 시작했기 때문에 14년 차이 난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딱 13년 차이에 딱 13살 어린 딱 정말 이런 동생인 거야. 동생인데 왜 어른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한스 정도의 나이대와 한스 정도의 경력을 갖췄을 때 딱 그 시기인데 나는 한스만큼 이렇게 어른스럽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랑 비슷한 게 나는 정말 좀 나도 내 잘난 맛에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누가 나한테 격려해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마움도 사실 잘 느끼지 못하고 좀 이렇게 돌아온 게 지금은 그걸 후회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좀 안 그랬으면 됐을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와중에 한스를 봤을 때는 너무 대견스러운 거야 약간 좀. 그래서 이 정도 됐을 때 나는 한스만큼의 이 정도를 인성을 내가 따라가지를 못했던 것 같다. 춤 실력도 못 따라가고 근데 만약에 13년 전에 나를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한스의 춤 실력에 뭐 반의 반도 못 출 것 같고 뭐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이런 것도 못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약간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스를 나는 좀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편이야 나는 좀. 근데 나는 사실 처음에 배울 때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아예 안 썼거든? 그냥 형, 누나 뭐 그냥 이렇게 불렀고 나보다 그냥 일찍 시작한 선배 느낌이었지 그냥 뭐 선생님으로서 되게 존경해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 그때는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났어. 나이 차이도 20대, 많아봐야 30대였어. 그래서 별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되니까 쌤! 막 이렇게 부르면서 막 어디 감히 쌤한테 뭐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나는 좀 격식 없이 많이 좀 대하기도 했고 그리고 물론 이제 강습 중에서는 이제 쌤의 얘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 주더라도 춤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그 쌤이지만 뭐 좀 다른 어떤 사적인 관계나 이런 데서는 그냥 형, 동생, 누나 뭐 다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쌤이라는 개념에 사실 좀 이렇게 나는 오히려 지금이 더 그게 좀 더 엄격해졌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 나는 좀 그때에 비해서. 근데 중간에 좀 그런 단계도 있었다니까. 중간 단계는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한참 프랑스에서 이제 외국물 드실 즈음에 그때 벽이 생겼나 보네요.
슬슬.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 왜냐면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게 생겼겠다. 본의 아니게 실수도 많이 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 지금 이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그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나보다는 덜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좀. 나는 정말 그때 가졌던 막 그 내 프라이드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친구들은 참 겸손하고 인성도 바르고 춤도 잘 추네? 약간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는 거지. 그럼 그때 생겼던 선배들과의 거리감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동네 실력? 친한 형? 대부분은 그래도 리스펙트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 물론 이제 다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그렇죠, 동호회 강사도 이제 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서도 동호회 강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더 대우받잖아. 약간 좀 동호회 후배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그 뭐 몇 개 강습도 했던 뭐 선생님이고 약간 이런 대우가 있고 오래 쳤다고 다 그냥 선배 대접해주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뭔가 좀 이 동호회 후배들한테 나도 뭔가 좀 강사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도 좀 있기도 했었고. 솔직히 나는 지금 생각해봐도 나는 좀 몸치인 것 같아. 나는 좀 보고 그냥 바로 잘 멋있게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나는 그걸 갈고 닦고 연습하고 막 해야지만 그게 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고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을 나는 못 따라가. 그 사람들 노력도 열심히 하는 거야 또. 노력도 열심히 하고. 처음에 내가 사실 좌절감을 느꼈던 최초의 사람은 꿀리쌤이야. 누구지 몰랐어. 난 이제 처음에 이제 나도 이제 동호회 강사가 되고 이랬을 때는 사람들한테 저기 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춤을 되게 잘 춘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예 뭐 잘 쳐봤자 뭐 얼마나 잘 추겠어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2004년도에 바사라쌤하고 꿀리쌤하고 세사 커뮤니티 1회 대회 때 그때 이제 내 마이클 줄리의 공연팀에 있어가지고 거기 스텝을 했었단 말이야. 그때 꿀리쌤하고 바사라쌤을 내가 처음 봤지. 그 대회에서 너무 잘 추는 거야. 그 전에 이제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아예 뭐 잘 쳐봤자 얼마나 잘 추겠나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너무 잘 추고 내가 생각한 나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와,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좌절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 그때. 나 같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이런 경지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 대회 때 저기 뭐 백호쌤, 몽쌤 2회 대회 때 우승하는 것도 봤을 때도 이 바닥은 내가 뭔가 비빌 수 있는 바닥이 아니구나. 이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여기에. 참 놀랬는데 그 사람들이 노력까지 많이 해. 노력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열정을 갖고 있고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이런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사실 그러면서 좀 매너리즘도 많이 온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목표를 그 정도라고 생각을 나는 정말 철모르고 했었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랬었던 것도 같고, 편하게 생각했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는 이제 뭐 누구나 출 수 있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좀 추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올라가겠지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런 표현력이나 뭐 이런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은 아니구나, 이게 여기에 어울리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진 면이 있었지 그 당시에. 그때는 목표가 춤을 잘 춰야 되겠다. 그죠. 이게 목표였으니까 이제 그 실력 좌절을 한 향상에 거지. 대한 재미였다면. 그치. 그거에 대해서 좌절하고 이제 이랬는데 초급 때 만약에 들어갔을 때 나만 그랬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이러잖아. 이제 한 곡을 패턴 겹치지 않게 완성만 할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몇 년 걸리죠. 근데 그것만 할 수 이게 목표야.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경지가 됐어. 이제 그게 경지가 되고 나면 이제 나는 만족하고 이제 이 판에서 행복하게 남은 설사 인생을 충분히 차야지. 안 그러고 다음 목표가 또 생기잖아. 또 나 이걸 멋있게 하고 싶어. 뭔가 좀 저 사람처럼 뭐 이걸 하고 싶어. 좀 더 계속해서 이제 막 이런 욕심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초심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 내가 한 곡만 출 수 있으면 난 재밌게 여기서 잘 놀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 생각을 한다면 난 그 목표는 훨씬 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좀 다니게 될 수 있더라고. 이게 또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리면은 슬럼프도 안 올 텐데 욕심 때문에 계속 슬럼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사실 좀 다른 재미를 많이 찾고 싶어. 좀 다른 재미들이라고 해봐야지 뭐 술을 마시거나 뭐 이 사람들이랑 밖에서 디프리를 가거나 뭐 이런 재미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은 사실 조금 다시 또 재밌어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새로운 사람들이랑 같이 계속해서 어울리는 거, 아마 이런 게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좀 한국 살사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프랑스에서 갔다 와서 좀 적응을 못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은 뭐냐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 이제 뭐 다음 곡 예약이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다음 곡에 뭐가 나올 줄 알고 예약을 하지? 라는 생각이 약간 좀 드는 거예요. 좀 나는 사실 음악을 좀 들어보고 나가는 편이야. 약간 춤을 음악에 나오는 걸 들어보고 이 곡을 춤추고 싶다 라고 해서, 근데 내가 춤추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도 춤추고 싶을 생각이
워낙에 그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춤추고 싶을 때 그때 막상 봤을 때는 춤만한 사람들은 다 나가서 춤을 추고 있어. 아, 이 곡도 쉬어야 되고 약간 좀 이럴 때가 좀 많아. 내가 춤을 추기 싫어서 앉아있을 때도 물론 있어. 막 힘들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막 춤을 추고 싶은 날도 있잖아. 막 그리고 막 음악이 막 계속 좀 좋은 날도 있고. 근데 그런 날 내가 춤을 추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막상 춤출 사람들은 좀 없고 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거야. 그래서 음악을 좀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좀 음악을 좀 듣고 이렇게 홀딩 시청을 하면 좋겠는데 음악이 나오기도 전부터 이미 손을 잡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미 홀딩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이미 나가 있는 거야. 음악이 뭐든 상관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특히나 이거 살사도 그렇고 바차타도 그렇고 추고 싶다라는 음악과 추고 싫다라는 음악은 어떤 구분이냐면은 음악이 좋다 나쁘다도 있지만 내가 이 음악을 소화해서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이 음악에 대해서 내가 잘 표현을 못하고 내가 잘 이렇게 소화를 못했을 때는 나랑 추는 사람도 재미가 없을 거고 약간 이런 부담감이 좀 있고 이 음악은 내가 좀 잘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랬을 때 이제 홀딩 신청을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춤을 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음악을 듣기도 전에 이제 이미 좀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야 약간 조금. 근데 약간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아는 형님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여기 너가 춤을 추러 간 거는 네가 재밌으려고 간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냥 네가 재밌게 춰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거보다도 그 주변 사람들도 이제 살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살필 필요 뭐가 있냐. 네가 재밌게 추고 네가 즐기려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 근데 파트너까지인가요? 아니면 그냥 파트너 상관없이 나만? 나만.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난 동의하지는 않거든. 동의하지는 않고 나는 내가 즐기려고 왔지만 다른 사람들의 즐길 권리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약간 룰 지키는. 그러니까 그 즐길 권리까지도 나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이 타이밍에 내가 위핑을 하고 싶은데 좁아? 옆에가 좁아. 옆에가 좁고 이 사람은 옆에서 그치. 딴 걸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위핑을 포기하는 거야. 멈추고, 거기서. 위핑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사실 그 사람의 재미를 존중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먼저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으면은 양보를 해줘야 된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단 말이야. 내가 먼저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서 내가 먼저 이 동작이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기분이 상하지 조금. 등싸움 하고 싶어. 밀어붙이면서. 네. 그것도 사실 나도 적응 안 된 거 중에 하나였어 사실. 아니 살사를 줄을 맞춰가지고 180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준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적응이 안 됐었거든. 지금은 이게 편해.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같이 맞춰서 추니까 정돈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살사문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에 없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은 나랑 같이 술을 한잔 마시면서 옆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좋은 음악에 나와서 나 이 노래 추고 싶어. 근데 그 사람도 나도 이 노래 추고 싶어. 이렇게 나갔을 때가 제일 재밌게 추는 것 같아.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이 음악을 내가 좀 소화를 못할 것 같은데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홀딩 신청을 하면은 거절할 수도 없고 그리고 추면서도 조금 내가 이거 소화를 못해서 이 사람이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 너무 바람직한 건 당연한 건데 저.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되게 고수들이 많다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 잘 살피면서 추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편인 것 같아. 많아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 시작할 때는 약간 실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고수분들이 일부러 넓게 스팟점을 해. 자리 잡는 거 오지 마라. 네. 근데 요즘은 없는데 예전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초보 때. 외국에서는 외국 사람들에게 춤을 출 때 보면은 이 사람들도 주변 안 살펴. 중구난방으로 추면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차이점은 약간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부딪히고 그러면은 막 되게 아파하고 막 사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물론 당연히 사과는 해야지. 부딪히고 막 이렇게 했으면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춤 멈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외국 사람들 내가 외국에서 춤을 출 때는 부딪히고 막 여자가 막 바닥에 완전히 넘어질 정도로 막 다리가 걸려서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큰일 나지. 여자분들 막 얼음 주머니 갖고 와서 뭐 막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대변도 붙이고 막 난리가 나야 되잖아. 근데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도 않지만 근데 외국에서는 많이 봤던 것 같아. 나는 그런 여자들이 정말 다리가 걸려갖고 아니면 바닥에 완전히 철파덕 넘어지는 것도 많이 봤는데 여자분들이 별로 개의치 않고 일어나는 거야 다들. 서로 이해를 하는구나. 개의치 않고 일어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일부러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괜찮다. 내가 봤을 때는 여자가 되게 많이 다칠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도 나는 괜찮다. 네가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렇게 되게 문화가 잡혔네.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라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부딪히면 큰일 나는 분위기. 우리나라만의 어떤 장점일 수도 있고 뭐 단점일 수도 있고 약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거를 되게 민감해하고 되게 좀 그런 분위기나 이렇게 되는 거를 되게 싫어하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매너 이런 걸 좀 많이 중요시하죠. 그래서 줄 맞춰 추는 이런 게 발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테리 영상 많이 보는데 테리나 아니면 파나요티스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너무 손이나 화려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부딪힐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변을 많이 치는 것보다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부딪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테리는 보고 약간 이렇게 그치. 우리나라처럼 약간 이렇게 신경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고수들은 다 괜찮냐. 신경을 쓰는데 네. 걔네들은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거 신경 흥이 조금 더 지배하고 있어요. 그치. 그리고 테리 얘기해서 하고 싶은 얘기, 테리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온투를 추는 사람이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흔치 않거든 사실. 좀 테리처럼 온투를 추는 경우 흔치 않으니까 테리가 이제 강습을 할 때 이렇게 가보면은 온투 강습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온원 고수들이야. 다 이미 오는 고수들인데 온투도 배우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온투를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 사람들 못 알아들어. 그럼 테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제 온원으로는 이렇게 추는 거예요. 그래서 온원 카운트를 다시 이렇게 동작을 보여주면 그러고 따라하는 거지 이거를. 나는 이제 그때 그거를 보고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알아듣나 했는데 막상 내가 이번에 스타지 하면서 보니까 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거를. 나도 온투를 그래도 뭐 출 줄은 아는데 이 정도구나 차이가 약간. 해서 온원 추는 거랑 온투 추는 거랑 이렇게 전향하고 이렇게 추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이것도. 근데 그 사람들도 많이 그만큼 노력을 했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유명한 선생님들 보면은 뭐 예를 과거에 온원도 쳤다가 지금 온투 강습도 하고 온투도 잘 추시잖아 잘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스텝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봐 나는. 그러니까 내가 물론 내 정체성이 나는 온원 댄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온투 댄서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온원도 출 수 있으면은 훨씬 더 풍부하게 춤을 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00% 온원을 추다 보니까 바에 가면은 온원 추냐 온투 추냐 물어보거나 뭐 쿠반 스타일이냐 뭐 콤비아 스타일이냐 물어보지도 않지만 유럽에서 춤을 추다 보면은 정말 많은 다양한 스타일의 춤을 추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 모이거든. 막 여기는 온원 추고 있고 여기 온투 추고 있고 여기 쿠반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거가 더 잘 추냐 뭐 더 좋은 춤이냐 사실 좀 이런 거는 무의미한 것 같아. 그냥 지금은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 종류의 춤을 다 추면 좋겠다. 음악에 맞게 나는 이런 것도 추고 저런 것도 추고. 한국에 있는 이 살사 문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꿀리쌤이 만약에 이제 온원 강습을 해서 거기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온원만 추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온원 온투를 다 추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저는 살사밖에 안 추는데 이제 바차타밖에 살사바에서 못 춘다고 해버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형님 집 느낌이. 왜냐면 온원 이제 온원바가 이제 없어지고 그렇지. 대부분의 이제 형님 후배들도 다 이제 온투 위주로 배웠다 보니 웬만한 소셜에서 외국인들 제외하고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죠. 그게 내가 10년 전에 느낀 감정인데 갑자기 내일부터 이제 어. 바에서 살사는 못 주고 바차타만 춥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그치. 배려라는 얘기 있잖아. 배려라는 얘기를 하면은 온투를 추면서 여자들을 좀 약간 배려한다라는 얘기는 나는 살짝 솔직히 좀 동의를 못 하겠어 나는. 그러면은 온원 추는 사람은 배려가 없느냐라고 한다면은 다 배려가 있는 거거든 사실. 근데 여자가 편안하냐 남자가 편안하냐 뭐 누가 더 쉽냐 뭐 이런 얘기들도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이런 스타일이고 얘는 그냥 이런 스타일이고 그냥 이렇게 이 자체로 그냥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러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고 얘는 이래서 좋고 이래서 나쁘고 뭐 이런 거보다도 얘가 재밌는 점이 있고 얘도 재밌는 점이 있어. 그냥 이렇게 그냥 따로 그냥 딱 놓고 그냥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냥 거기서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나는. 맞아요. 뭔가 이제 딱 이렇게 규정 지어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변해버린 게 좀 그러면서 이제 온원이 사라진 게 좀 너무 안타깝지 좀.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세계적으로 나오는 이거 형님 살사 그만두실 거 아니죠? 살사판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얘기들만 나오네. 온원에 설계된 신곡들 세계적으로 막 정말 해마다 많죠. 정말 많은 곡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런 음악들을 좀 잘 듣지 못한다라는 거 한국에서. 그리고 그런 음악들이 나왔을 때도 이게 온원에 맞게 설계가 돼 있는데 온투를 쳐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는 온원을 칠 수 있는 사람들 온원 온투를 다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온원이 그리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뭐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리고 사실 그막 온원으로 다 넘어가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게 100% 여기만 이제 딱 원투에만 올인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사실 뭐 쌤들도 온원 강습, 원투 강습, 강습도 되게 많아져서 다양하게 풍부하게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살사가 많이 죽었잖아 좀. 지금 바차타를 더 많이 더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좀 아쉽다 보니까 살사가 좀 다시 좀 부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쉬운 거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끝습니다, 형님. 음.